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악 수준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최근 이 노인 빈곤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며 30%대로 내려왔지만 85세 이상 노인만 볼 때는 빈곤율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조기 정년이라는 고용 불안과 장기 경제 침체가 겹치면서 행복하게 맞이해야 할 은퇴를 힘겹게 맞고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는 노인이 되어서도 일을 계속하면 소득 감소폭이 작아질 수 있지만 일을 그만하게 되면 연금 등 다른 소득이 많지 않아서 전체 소득이 크게 줄게 되고 결국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후 생활이 힘들고 비참해지지 않도록 노후 계획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나라에서 기초연금이든 뭐든 돈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노후 현실은 생각보다 힘들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를 힘들고 비참하게 하는 최악의 선택 6가지를 알아보고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센터입니다.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 첫 번째는 자녀 리스크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의 관습상 자식이 대학 교육을 마칠 때까지 부모가 지원해주고 심지어 결혼할 때 주택 마련 비용까지 보태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식 걱정으로 끊임없는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자식 때문에 노후를 망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노후의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지원은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자녀 양육비는 2020년 기준 0세부터 26세까지는 약 3억 5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는데요. 자녀 결혼 비용, 주택 마련 비용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1인당 5억이 훌쩍 넘게 됩니다. 이렇듯 끊임없는 지원을 하게 되면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결국은 자식에게 짐이 되어 비참한 노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언제까지 자녀에게 지원할 것인가를 반드시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부모 자녀 모두 비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되도록 반으로 줄여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고요. 나머지 반은 노후를 위해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줄이시기 바랍니다.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 두 번째는 감당하기 힘든 보험료입니다. 보험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생긴 제도인데요. 필요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많다면 그것 또한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감당할 수 있지만 노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매달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기는 매우 힘들 뿐더러 사고가 발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는 보험료는 노후 준비를 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보험은 잘 따져봐야 하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최소 5%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보험료를 꼭 줄이시고 노후에 부담 가능한 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 세 번째는 은행 부채입니다. 정리하지 못한 은행 부채는 과도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안겨주는데요. 고정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은행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써야 한다면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을 줄여야만 하는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하는 수준이 형편없이 하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있지만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빚을 갚는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게 되어 생활하는데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은퇴 전까지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고려해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채를 상환하기 힘들다면 은퇴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규모를 줄여서라도 꼭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 네 번째는 은퇴 후 평생 무직입니다. 평생 동안 일만 해서 은퇴 후 잠시 쉬는 것도 재충전이 돼서 좋지만
계속 아무 일도 없이 쉬기만 한다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은퇴 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겠다는 생각보다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사회생활을 한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100세 시대가 된 만큼 오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한 은퇴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한 사람들의 무기는 많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 그리고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기술과 많은 경험, 그리고 지식을 바탕으로 꾸준히 사회생활을 한다면 100세 시대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좋은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남은 인생을 무기력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일보다는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이나 인생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을 하면 사회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어서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금전적으로 다 되어 있는 분들도 자원봉사 같은 보람되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찾는다면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을 아는 것은 재취업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요. 바로 주변 인맥을 통해서 재취업의 정보를 얻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두터운 인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 5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83.6세로 그 중에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6세인데요. 최근 2023년 자료에 근거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출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야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듯이 건강만큼은 꼭 건강할 때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의 건강관리는 균형 잡힌 식단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도 같이 병행하면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먹으면 여기저기가 아프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만큼 노후에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증가로 건강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50대부터 건강관리가 100세까지 건강한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것이 좋은데요. 건강관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 6번째는 부동산 리스크입니다. 주택은 우리의 보금자리이자 노후의 최후의 보험이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노후 소득은 정해져 있으니 가능하면 집을 포함한 모든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 축소는 노후 생활비 절감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익형 부동산까지 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집이 크면 재산세, 집 담보대출금, 유지비 등 관리의 어려움도 따르기 때문에 집의 규모를 줄이거나 값이 저렴한 곳으로 이주한 후 차액으로 노후 자금을 위해 쓰거나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섣불리 집을 팔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거나 주식에 투자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은퇴 후에 안전한 자산은 주택밖에 없습니다. 현재 소유한 집에 그대로 살면서 주택연금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기 때문에 주택은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 주거 계획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은퇴 후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거 계획은 문화시설, 편의시설, 의료시설 같은 구체적인 사항들까지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지방으로 가면 집값은 저렴해지지만 규모가 커지고 편의시설은 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공허함은 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으로 인해 힘든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나 위급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자녀의 집 또는 의료, 복지시설 등과 너무 멀지 않은 게 좋습니다. 또한 1인 가구라 할지라도 집은 부부의 경우와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동선 확보와 더불어 지인을 초대하는 등 사회적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계획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은퇴 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 6가지를 알아봤는데요. 6가지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고려하여 준비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좋은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